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원 간섭기에 접어드는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패배하면서 원 간섭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간섭이라는 용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간섭. 멸망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왜요? 몽골의 침입에 저항했던 나라들 대부분 멸망했습니다. 여진의 금나라, 그리고요 남송, 중국의 남송,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요 고려는요 끝까지 저항했는데 결국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외교에 있습니다. 외교. 어떤 외교? 이때 당시에 세자였던, 그때 당시에 세자, 원종이 세자 시기가 있었어요. 원종이 세자로서 몽골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면은 이때 당시에 전쟁을 펼치고 있던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이때 쿠빌라이는요 자기 동생들과 왕위 자리를 놓고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다? 쿠빌라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쿠빌라이는 이 상황을 되게 만족스러워했어요.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던 고려라는 나라가 나의 편을 들었다. 쿠빌라이, 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했다. 이거에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쿠빌라이는 고려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황제가 되면 고려의 풍습과 제도를 유지하게 하겠다. 고려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건 내가 약속한다. 내 자손들에게도 맘대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고려는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쿠빌라이는요 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중국에. 원나라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가 됐던 쿠빌라이는요 고려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고려의 풍습과 제도를 유지하겠다. 즉 고려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는요 원 간섭을 받지만 멸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오히려요 쿠빌라이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6가지를 약속을 했다고 해요. 고려 풍습과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를 비롯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에 힘입어서요 오히려 고려는 어쩌면 약간의 자주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원종이 세자 시절에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약간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몽골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 내정 간섭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정동행성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일본 원정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일본을 원정을 갔을 때 이때 태풍이 불어요. 태풍. 그래서 고려와 몽골군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도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요. 태풍. 일본은 이걸 신풍, 카미카제라 부르는데요. 나중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카미카제 특공대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정동행성 일본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요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들었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 이 정동행성은요 약간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됩니다. 내정 간섭. 고려의 내정 간섭의 기구로 변질됩니다. 실제로 이 정동행성의 부속 기구였던 이문소라는 곳에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행성의 대장은 고려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했다고 해도 사실 자주적인 성격도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정동행성에서 이문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정동행성의 장이었던 고려왕보다 고려왕을 압박하면서 결국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영토도 빼앗깁니다. 영토. 세 개 빼앗기거든요. 동령부 고려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성 총감부 그리고요 탐라 총감부 이렇게
세 개의 영토를 빼앗깁니다. 동령부와 삼라 총관부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돌려받고요. 쌍송 총관부 같은 경우는 몽골이 끝까지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공민왕 때 그걸 수복합니다. 이 쌍송 총관부를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할 때 활약을 했던 세력이 바로 이성계 집안,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집안이 이때 쌍송 총관부를 탈환할 때 공민왕에게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어쨌든 영토도 약탈됐다. 정동행성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았다. 자, 그 다음 부마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부마국. 아까 전에 말했죠. 고려의 왕실이 몽골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부마국의 지위를 받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몽골 황실에 편입이 돼버렸죠.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몽골 황실에 편입되면서. 자, 그리고 왕실 호칭이 낮아지게 됐다. 원래 고려는요 스스로 뭐를 표방했습니까? 황제를 표방했습니다. 고려도 황제국을 표방했어요. 광종 때 광덕, 준풍, 연호를 사용하고 스스로 황제를 표방했는데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가 됐다? 황제에서 뭐가 왕으로 되었다. 황제에서 왕으로 격식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호칭도 낮아졌겠죠. 자, 폐하를 예전에는 황제라고 해서 폐하라고 불렀어요. 폐하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전하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도 이어져요. 그래서 전하 이런 말 쓰죠. 조선시대 때도 이제 폐하가 아니라 전하.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폐하를 전하라 부르는 거. 황제를 부를 때 황제를 신하가 부를 때 폐하라 부릅니다. 근데 왕을 신하가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태자도 이제 다음 황제를 준비하는 왕자들 태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태자가 아니라 세자. 이건 조선에도 그렇게 됩니다. 조선도 세자라고 하죠. 왕의 큰아들 혹은 다음 왕이 될 아들, 그 사람을 세자라 부르죠. 황태자가 아니라 이제 왕세자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황제의 아들을 태자라 부른다며 왕의 아들을 세자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충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죽으면 시호를 붙여요. 광종, 태조, 성종 이런 거. 이거 사실 황제가 붙이는 거거든요. 황제들만 붙이는 거니까 이제 조종 쓰지 마라. 조종을 쓰지 못합니다. 조나 종을 쓰지 못하고 왕이 죽었을 때 조나 종을 쓰지 못하고 충렬왕이다, 충선왕이다 이렇게 시호를 붙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구에게 충성을 해라, 누구에게 몽골에게 충성을 했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황제로서의 조종을 쓰지 못하고 왕으로서 몽골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이다라고 해서 충선왕, 충렬왕 이거 같은 충시호를 쓰게 했다. 이거 외에도 관제도 격화됩니다. 고려는 당나라의 체제를 받아서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했죠. 이거는 황제가 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근데 이 삼성육부 제도를 폐지하고요. 사부로 단일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몽골도 삼성육부 제도를 쓰는데 어디 감히 고려가 삼성육부 제도를 쓰느냐,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관제도 격화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어쨌든 고려는 이제 몽골의 내정간섭을 받았고 그 핵심 내용은 영토를 빼앗기고 정동행성에서 내정간섭을 받았고 황제 체제가 아니라 이제 왕 체제로 바뀌게 됐다. 고려는 이제 황제라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원간섭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신원파가 등장합니다. 즉 몽골의 지배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고려에 생기게 되죠. 이들을 우리는 건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무신들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건문세족입니다. 이들 건문세족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바로 신원파로서 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무신의 후예이기도 하고요. 혹은 문벌 귀족 중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혹은요, 몽골어를 잘해서 건문세족에 오르는 세력들, 즉 다양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신의 후예일 수도 있고 문벌 귀족 출신이었을 수도 있고 몽골어를 잘해서 몽골에게 아부를 잘해서 혹은 몽골과 잘 붙어먹어서 이렇게 건문세족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출신이 어떠했던 간에 성격은 어땠다? 신원파, 즉 원나라와 신선을 도모했던 세력이다. 사실 이들이 나중에 되면 그냥 원나라에 들어가자, 고려가 독립적인 나라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냐, 원나라로 들어가자 이런 주장까지 할 만큼 뼛속까지 몽골을
몽골이 충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뭐 나중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뭐 비슷하죠. 몽골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자 뭐 이렇게 주장한 세력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했냐, 주요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뭘로? 음서제로. 고려의 음서제도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요,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대토지가 아니라 농장입니다. 농장 자체가 넓은데요, 대농장이에요. 엄청난 토지를 빼앗아 갑니다. 누구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백성을 수탈하죠. 백성을 수탈해서 엄청난 토지를 뺏어갑니다. 그리고요, 빼앗은 토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농민을 동원합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농민은 몰락하게 됩니다. 농민이 몰락하게 되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금은 낼 사람이 없죠. 결국은 국가 세금이, 국가 경제가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약화되게 되면 왕권도 약화되게 되고, 이들은 끝까지 백성들을 동원해서 왕권을 약하게 만들고 원나라를 동원해서 왕권을 약하게 만들었죠. 당연히 왕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왕들은 누구를? 이 건문세족들을 처단하려고 할 겁니다. 뭐 충선왕이라든지 공민왕이라든지. 다음 시간에는 왕들이 이 건문세족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그리고 원나라로의 간섭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자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원간섭기 정동행성 설치, 관제 격하 등 간섭을 받았으며 건문세족이 성장하여 원가 결탁했다. 원간섭기 정동행성 설치, 관제 격하 등 간섭을 받았으며 건문세족이 성장하여 원과 결탁했다.